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4단원에 대한 개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원에 우리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순서상 좌표 그리고 그래프의 이해라는 것을 처음에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배우냐? 정비례, 반비례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 활용이라는 개념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순서상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기 볼게요. 글이 너무 많아요. 맞죠? 글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은 이런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순서상과 좌표를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자, 그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의 원리. 자,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어요.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봐주세요. 자,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제가 여기가 서울이에요. 자,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입니다. 자, 서울과 부산이 있는데 우리 내비게이션이 어때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길을 안내하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옛날 드라마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었어요. 단지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면서 길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자,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떡하니 나왔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우주 밖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주 밖에는요, 자, 이런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 밖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 밖으로 움직이는데 서울에서 전파를 보내고 난 뒤에 그것을 부산에다가 튕깁니다. 즉,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서 거기에 가는 길을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의 원리인데요. 자, 그러려면 이 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순서상, 즉 좌표 평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좌표값이라는 것을 주어집니다. 좌표값이라는 걸 주어지는데요. 자, 좌표값이라는 거를 자, 가로가 x라고 하고 세로가 y라고 하면은 x 값이 얼마, y 값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좌표값을 주어지는 거예요. 서울의 위치들요. 그리고 어디다가 쏘냐? 인공위성에다가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반대쪽에서 부산에서는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A랑 B라는 좌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길에 대한 좌표, 즉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그 길이들을 하나하나씩 표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좌표평면과 순서상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순서상의 좌표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면은 가로축이라는 거와 세로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요. 자, 축이 몇 개인 거죠? 축이 두 개입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 시간에 혹시 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고 처음에 수의 체계와 그 다음에 차원이라는 개념이라 했죠. 축이 두 개라는 말은 뭐예요? 2차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좌표 평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에 대해서 x, 즉 가로축에 있는 해당되는 값 또는 세로축, 즉 y축에 해당되는 값을 표현한 것이 뭐냐? 순서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들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순서쌍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는 뭐 했었냐?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직선 위에 있는 점, 이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보면요, 붕 떠 있는 점이 있고 선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볼 때 점 위에 있는 점이 뭐뭐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직선에 붙어 있는 점이 뭐뭐 위에 있는 점일까요? 1번, 2번 했을 때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단어를 꼭 외웠으면 좋겠다 했던 영어 단어가 on이었죠. on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위에 뿐만 아니라 속하다, 포함한다, 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위치가 이 직선의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수학적 용어로 뭐뭐 위에 있는 점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일 때는 점이 몇 개였어요? 한 개였죠? 그러면 순서쌍은 점이 몇 개다? 두 개의 위치에 있는 순서쌍, 즉 점을 의미합니다. 점이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순서가 두 개라는 의미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림을 보면요, 여기 그림이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 자, 축이 몇 개예요? 보시면 여기 축이 하나, x축, 가로가. 자, 또 다른 y축, 세로가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x의 좌표값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x 위에 있는 점에서 볼 때 해당되는 a값,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점, 즉 b에 해당되는 값들이 서로 공통된 지점을 순서쌍, 즉 순서가 두 개인 것, 쌍을 표현한 게 순서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거는, 자, 순서쌍의 앞에 있는 부분은 x 좌표 값이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거는 y 좌표 값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가운데는 뭘 의미하냐? 원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축은 y축, x축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요, 0을 원점이라고 읽는다라는 개념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순서쌍들을 평면에다가 그린다 해서 이걸 뭐라 한다? 좌표 평면이라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 개념은 뭐냐? 자, 4분면이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4분면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축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자, 이 축에 대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좌표평면 x축, y축으로 총 두 가지 축으로 나누다 보니까 면이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은 오른쪽 위, 2사분면은 왼쪽 위, 3사분면은 왼쪽 아래, 4사분면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4개의 사분면이 존재한다는 걸 알겠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0보다 크, 즉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사분면은 여기 보세요,
x축도 양이죠. y축도 어때요? 양이니까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보면요, x축은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고 y축은 위로 가니까 세로축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요, 3, 4분면은요, x축은 왼쪽이니까 네, 그쵸, 마이너스고 y축은 밑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러면 4, 4분면은요, 마지막 4, 4분면은 자, 양수로 플러스 가죠. 하지만 y축은 음수로 갑니다.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에는 어떻게 표현한다? 1, 4분면은 자, 선생님이 표현해 볼게요. 1, 4분면은 어떻게 표현한다? 만약에 좌표값이 a, b다 라고 하면은 자, a, b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한다?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2, 4분면일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a는 0보다 작지만 b는 0보다 크다. 왜? x좌표값은 0보다 작지만 y좌표값은 0보다 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3번은요. 자, 3, 4분면은 a 값이 0보다 작고 b 값도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라는 이것을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까먹지 않고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배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대칭이에요. 우리 선대칭, 점대칭도요.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죠. 요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대칭한다라는 말은 뭐냐? 만약에 x축의 대칭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지울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한 점이 있어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1,2라고 콤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콤마. 자, 그러면 1,2를 점을 찍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x축의 대칭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세로로 의미할까요? 그렇죠. 가로로 의미하죠. x축에 대칭하는 거를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와 위치가 어때요? 똑같은데 x축은 y축은 어때요? 정반대죠. 이만큼 간격이니까 여기도 이만큼 간격이야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럼 y축은 어디예요? y축은 여러분들 y축은 세로죠. 자, 세로와 대칭인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여기 이렇게 점을 찍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로, 즉 y좌표값은 어때요? 서로 같죠. 근데 x좌표값은 어때요? 1만큼 간격이니까 여기도 1만큼 간격이니 왼쪽으로 0으로부터 1만큼 간격이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점은 한번 봅시다. 원점,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원점의 대칭은 어떻게 돼요? 반대쪽 여기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둘 다 부호가 바뀐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x축이면 y축 좌표값만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외우지 마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이해하시면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대칭점, 사분면, 그리고 좌표평면, 순서쌍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문제 6문제 중에 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5번 한번 볼게요. 5번이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x축, y축 위에 있을 때 라는 말이 뭐예요? 위에 있을 때.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뭐뭐 위에 있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뭐뭐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x 좌표값이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B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뭐 위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점이 여기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표현했을 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 x축 위에 있는 점일 때 어느 좌표값만 0이가 돼요? 0이? 그렇죠. x 좌표값만 0이 되죠. 맞아요? 아니죠. 또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0이죠. y 좌표값 높이가 없잖아요. 높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y 좌표값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b에서 기준으로 볼게요. b는 어느 좌표값이 0이겠어요? 그렇죠. x 좌표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a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둘이 곱하니까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뭐뭐 위에 있는 점은 여러분들 거꾸로 외워도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x축에 있는 점은 y 좌표값이 0이다 뭐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기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자, 그래프의 이해에서는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합니다. 자, 그래프 2에서는 보면 자,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변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x랑 y 좌표값이 변하는 값을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순서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프의 이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변수 사이의 변화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기울기라는 것이 이걸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이 기울기를 속력으로 의미한다고 하면은 자, 기역의 속력이 점점 올라가죠. 하지만 니은에서부터는 계속 일직선으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속력의 값이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갑자기 속력이 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순서상 즉 관계에 대한 x축, y축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들을 그래프 해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눈금 종이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에 잘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x값이 0일 때 y값은 얼마야? 2죠. 그러면 x값이 0일 때 y값은 2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이랑 4니까 1일 때 얼마예요? 4.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3일 때 얼마예요? 7이니까 여기 가겠네요. 14일 때는요 얼마예요? 11이 가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자, 이거는 솔직히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프 해석은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석 문제들은 가끔씩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거속시 문제예요. 거속시. 자, 보세요. 우리 거속시가 뭐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자, 여기 하나 볼게요. 거리랑 시간을 나타냈네요. 거리랑 시간이면 이거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속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해석은 넘어가고, 자,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반비례는 뭐냐? 우리 여러분들 순서상 좌표 평면을 통해서 우리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를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거를 계속 점차적으로 반복되게 하다 보는데 규칙적으로 증가하거나
규칙적으로 감소하거나 이런 관계를 바로 뭐라 한다? 우리는 비례관계라고 하는데, 자, 두 변수 x와 y 사이에서 x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 값도 2배, 3배, 4배가 늘어나는 그런 관계를 뭐라 한다? 우리는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비례의 관계식은 뭐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y는 a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여기 a 값이 뭘 의미하냐?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x 좌표값이 들어갈 때 계산해서 y 좌표값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지금 ax라는 말은 뭐예요? a 곱하기 x 좌표값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y 좌표값을 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정비례라는 것은 x가 증가하는 만큼 y도 동일하게 똑같은 값으로 증가하는 게 정비례인데, 자, 정비례 관계에서 y는 ax 그래프를 보면은, 자, a가 뭐랬어요? 선생님이 기울기라 했죠. 기울기가 0보다 클 때 어때요? 기울기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한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오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때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방향으로 직선으로 올라간다는 방법과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두 가지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나는 4분면은 어떻다? 여기는 1, 3이죠. 여기는 2, 4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에 따라서 지나는 4분면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하는 게 a가 0보다 클 경우가 있지만 a가 0보다 작은, 즉 기울기가 작으면 0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한다.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정비례는요 항상 여기를 지납니다.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는 것. 이것은 규칙 중에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4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4번 너무 쉬워요. x, y가 정비례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지금 1, 2, 3, 4, 5만큼 이렇게 증가되죠. 자, 그러면은 y 좌표값은 어떻게 돼요? y 좌표값은 5, 10, 땡땡 25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식을 한번 표현할게요. x가 1일 때 y는 5였죠. 2일 때는 10이네요. 그러면 3일 때는 얼마다? 15가 나오겠죠. 왜? 여기 보면은 몇씩 곱한 거예요? 5씩 이렇게 곱한 거죠. 규칙 찾기 알죠? 여러분들 규칙 찾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y 값이 나오는데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은 y 값이 나왔어요? 5를 곱하죠. 그래서 정비례식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비례의 이런 표를 보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식을 이렇게 쓸 줄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을 쓸 줄 모르면요 여러분들 정비례 문제 절대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식을 표현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이거 다음 정비례 y는 ex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거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러면 음수인 거는 오른쪽 아래 방향이니까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도 틀렸네요. 그러면 4번과 5번 사이에 있는 건데, 자, 우리
이거 구분하기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들 때 그냥 숫자를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겠죠? 자, 그러면 x값이 1일 때 y는 2x라는 정비례는 x값이 1일 때 y는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여기겠어요? 아니면 여기겠어요? 자, 연두색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곳일까요? 빨간색 색칠한 곳일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렇죠. 1번이겠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뭘 배워야 되냐? 자, 기울기가 y는 ax라고 하면은, 자, y는 ax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a가 뭐였어요? 기울기라 했죠? 자, 그러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냥 기울기가 아니에요. 절대값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파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돼요, 여러분들.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가파르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할게요. 절대값 A, 즉 절대값 기울기는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가파르게 된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음에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또 반비례라는 시간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오늘 4단원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금방 끝날 수 있으니까 네, 잘 봐주세요. 자, 반비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반비례는 뭐냐? 우리 정비례는 아까 2배, 3배, 4배가 증가할수록 x 좌표값이 y 좌표값도 어떻게 됐다? 2배, 3배, 4배로 증가하는 게 정비례라 했죠. 근데 반비례는 뭐예요? x 좌표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수록 y 좌표값은 반대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것이 반비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y 좌표 값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즉 반대 역수로 취한 배수만큼 가는 게 반비례인데, 자, 관계식은 우리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였죠. 하지만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a라는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반비례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반비례 성질. 자, 반비례 성질은 뭐냐? 반비례 성질은 2배, 3배 증가할수록 y좌표값은 역수, 즉 2의 역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역수 배만큼 어떻게 된다? 그렇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반비례 관계에서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의 기본식인데요. 자, 우리 두 가지를 전번 시간에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기울기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조건을 배웠었죠. 마찬가지예요. 반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사분면 지나는 사분면이 정비례랑 같아요. 단지 정비례는 항상 어디를 지나요? 원점에 지났죠. 하지만 반비례는 원점을 지나지가 않아요.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x 좌표값이 증가할수록 y 좌표값이 감소하는 것은 뭐다? 기울기가 0보다 클 경우지만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어떻다? x 좌표값이 증가할수록 y 좌표값도 증가한다는 게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이거 헷갈리기 쉬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기울기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게 요거랑 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며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여기 하나 볼게. 실수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절대값 A 나왔었죠, 정비례에서도. 맞죠? 자, 그러면 여기도 정비례 A래. 기울기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까요? 아니면 좁혀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러면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볼게요. 자, 1만큼 증가할 때 얘는 1이래요. 그리고 1만큼 증가할 때 얘는 2분의 1이래요. 아, 2만큼 증가할 때 2분의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3만큼 증가할 때 3분의 1이래요. 이러면서 가는 기울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y는 얼마예요? x분의 1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자, 어떤 거는 1 들어갔을 때 1 들어갔을 때 2가 나왔고요. 2 들어갔을 때 1이 나왔대요. 그리고 3 들어갔을 때 3분의 2가 나왔대요. 이거는 어떤 식이에요? y는 x분의 2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 이게 더 크죠? 자, 그럼 볼 수 있는 거 하나 볼게요. 자, 우리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먼저 이거부터 그래프로 그릴게요. 자, 1,1이에요. 2,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3,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자,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 자, 이렇게 식이 하나가 주어지는데, 자, y는 x분의 2를 한번 볼게요. x분의 2를 볼게요. 자, 1,2를 지나갑니다. 2. 자, 2,1을 지나가네요. 3, 얼마예요? 3분의 2네요. 3분의 2, 한 이쯤 가네요. 이렇게 가네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기울기가 점점 클수록, 즉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계속 짚어볼게요. 자, 여기 반비례라는 거는 여러분들 역수만큼 증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들을 식을 구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에 있을게요. 자, 뭐뭐 위에 있는 점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on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on은 뭐예요? 뭐뭐 위에죠. 이거의 속뜻 같은 뜻이 속하다, 접하다, 포함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푼다? 대입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 뭐뭐 위에 접한 점이니까, 속한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9면 1일까요? 아니죠. 자, 6 넣어봐요. 마이너스 6 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3이 되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죠. 1 넣으면 마이너스 9 안되죠. 18을 넣으면 2분의 1인데 2가 아니죠. 따라서 3분 나오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on 뭐뭐 위에라 뭐뭐 위에라는 글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입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 문제를 풀어볼게요. 활용. 자, 활용 문제는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정비례나 반비례나 둘 다 똑같아요. 뭘 만드냐? 식을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규칙성을 찾아서 식을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x 좌표값이 또는 y 좌표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은 활용 문제는 풀려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하하. 자, 저쪽 열심히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90cm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가 매분 6cm씩 올라간다 라고 했어요. 자, 90cm인 원기둥의 모양의 물통에 자, 물통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cm래요. 보이나요? 90cm래요. 자, 이런 원기둥 물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넣었을 때 수면의 높이가 매분 몇 cm씩 늘어난대요? 매 분마다 6cm씩 늘어난대요. 자, 근데 물 넣기 시작해서 x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6cm씩 x분이 때 뭐가 된다? y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y는 뭐예요? 수면의 높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분이면 몇 cm 올라간 거예요? 6cm. 2분이 때는요 12cm. 3분이 때는요 18cm라는 이런 6의 배수만큼 규칙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식이 y는 6x라는 식이 나올 거고. 자, 그런데 수면의 최종 높이가 얼마예요? 물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원기둥의 물통의 높이랑 같겠죠. 따라서 이 90cm는 어디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렇죠. y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럼 x값은 얼마다? 양변에 6을 나눠주니까 15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15분 이렇게 쓸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넓이가 40제곱센치인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x cm, 높이가 ycm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x고 높이가 y래요. 그러면 자,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게요. 가로 곱하기 가로가 밑변이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즉 나누기 2는 얼마예요? 이게 4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할게요. xy는 얼마예요? 80이죠. 따라서 y는 얼마예요? x분의 80이다 라는 반비례가 나와지겠네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반비례 기본 형식으로 써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높이가 5cm래요.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y죠. 그러면 5cm가 y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 80을 나눴을 때 5가 될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양변에 x를 곱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그거요.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리 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뭘 배웠어요? 등식의 성질, 등호의 성질을 배웠잖아요. 자,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나눠지고 5x는 얼마예요? 80이죠. x는 얼마예요? 16이라는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등호의 성질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3단원 때 등호의 성질을 배웠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8cm래요. 8cm.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8cm라는 말은 높이가 얼마냐 물어봤을 때 y는 x분의 80인데 밑변의 길이가 8cm니까 8을 어디다 대입해요? x에다가 대입을 해야죠. 따라서 높이는 얼마다? 10cm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식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식을 안 만드시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너무 어렵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4단원을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자, 4단원 여러분들 개념을 설명했는데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면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4단원이 이 4단원이 나중에 어디랑 이어지냐면요,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거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단원이 쉽게 보이고 별로 3단원 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4단원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1차 함수랑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과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규칙 찾기랑 관련돼 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랑요. 그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식을 표현하는 방법 집에서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6시부터 수업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40분 만에 수업을 마치게 됐네요. 왜냐? 여러분들 4단원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게 단데 복습 한번 하고 마칠 생각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뭐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4단원의 첫 번째 뭐 나왔죠? 그렇죠. 순서쌍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그렇죠. 좌표 평면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배웠어요? 이걸 통해서 그래프 해석을 배웠고요. 자, 네 번째는 뭐 배웠어요? 네 번째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뭘 배웠습니까? 활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개념을 잊으시면 안 되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아니면 내일 숙제가 나갈 겁니다. 2호점 애들은요. 자, 2호점은 숙제가 나가면은 그것을 받아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했었고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했어요. 자, 오프라인 수업했던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셨을 거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